여러분은 최고가 되고 싶으신가요? 최고가 아닌 최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요, 이미 훌륭한 제품과 서비스들이 충분히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물건이 너무나도 넘쳐나고 있어요. 그래서 기능은 이제 기본인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능은 기본, 나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더해져야 한다고 합니다. 많은 공방 창업 클래스가 있어요. 브랜딩을 알려주겠죠. 브랜딩, 창업 노하우, 이런 것들은 어쩌면 기능적인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나보다 돈 잘 버는 사람, 나보다 브랜딩 잘하는 사람은 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 정말 브랜딩을 제일 잘하는 단 한 사람만 먹고 사는 걸까요? 세상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때가 참 많은데요. 그건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캔들 클래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공예들도 다 비슷하겠죠. 캔들을 잘 만드는 기술은 아무리 연마하고 연마해도 모두가 잘하는 시대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경쟁력으로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기본이 되어버렸죠. 아마 이제 막 캔들 시작하신 분들은 그거 느끼실 것 같아요. 난 이제 시작했는데 다른 사람들 너무 잘하는데 나는 언제 저기 따라가지? 아마 급한 마음이 계속 드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은 바로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최초가 될 수 있는 나의 영역을 찾는 것입니다. 저는 그 최초가 되는 영역을 찾는 방법으로 내가 관심을 두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상하게도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뭘까? 라는 생각을 항상 깊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군지 알고 싶어 하고요. 처음에는 MBTI에 몇 년간 정말 푹 빠져서 이 유행하기 이전부터 카페 활동도 하고요. 밈도 모으고 검사 자격도 공부해서 획득을 하고 제 주변 사람들은 거의 다 MBTI 검사를 해준 것 같아요. 또 스트롱 직업 흥미 검사, 네, 이거 공부도 했고 최근에는 애니어그램 코칭 공부도 하고 있고요. 또 책을 살 때도 심리나 철학 관련해서 책을 많이 사고 독서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저의 많은 시간과 돈을 이곳에 할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할 일은 이거구나. 브랜딩 클래스의 어떤 기능적인 면이 정말 그 브랜딩, 마케팅이라면요. 열심히 공부해서 최고가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컨설팅과 코칭을 하고 있는데 코칭 실력과 컨설팅 실력은 정말 기본으로 공부하고 실력을 쌓아가야 하는 부분인 거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럼 얼마나 나는 더 브랜딩 마케팅을 배우고 코칭을 배워서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어떤 1인자가 되어야 하는 건가? 라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는 조금 다른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가 되는 거예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걸 찾는 거죠. 나를 찾아오는 분들이 어떤 것을 나를 통해서 얻어갈 수 있게 할까 고민해 보는 거죠. 저는 지금 계속해서 심리라든지 또 이런 내가 누군지 알도록 하는 것, 내 정체성을 찾는 것에 많은 관심을 두고 시간과 돈을 써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공방 브랜딩 클래스, 컨설팅 이 영역에서 최초가 되는 방법은요. 공방 브랜딩을 함과 동시에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스스로가 누군지 정체성과 방향성을 알도록 돕는 것, 그게 제 할 일인 거죠.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정말 이 MBTI, 애니어그램, 강점 검사, 코칭을 활용해서 공방 브랜딩을 하는 분은 다행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분야에서 계속해서 시간과 노력과 어떤 것들을 쌓아가면 저는 이 분야에 있어서
최초와 최고가 될 수 있겠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께도 이런 제안을 조심스레 드리고 싶어요. 정말 그 박 터지는 레드오션에서 하루빨리 나오시라고요. 그 레드오션 아이템을 가지고도 여러분만의 어떤 최초의 영역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 최초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 안에서 자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방 브랜딩을 정말 그 돈 버는 비즈니스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삶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게 돕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저를 만나고 나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다영님을 만나고는 저를 알게 됐어요. 이제 제가 뭘 해야 하는지 알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신다면 저는 정말 이 일을 하길 잘했다. 의미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와 같은 이런 공방 브랜딩을 하고 또 같은 메시지로 일하는 분이 생겨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때는 정말 성격, 성향, 취향 같은 것들로도 저는 끌림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공방 브랜딩을 하고 나에 대해서 발견하도록 돕는 두 사람이 있다고 해본다면 한 명은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한 명은 조용하고 차분하게 또 가볍지 않게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때는 취향으로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진짜 활발하고 유쾌한 사람이 좋아. 이런 분들은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분한테 가실 거고요. 또 나는 정말 집중해서 조용히 차분하게 공부하고 싶어. 이런 분들은 저한테 오시겠죠. 내 성향이나 이런 걸 아는 방법 중에 정말 저는 쉬운 걸로 여러분의 그 연인 또는 남편, 아내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떤가 합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 그분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점이 좋아서 끌렸고 계속 관계를 이어나가고 계신가요? 저희 남편은 차분하고 진중한데요. 저에게만 보여주는 어떤 그 깨발랄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사람 평범한 사람은 아니네 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 사람을 선택한 것 같은데요. 브랜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내 눈에만 쏙 드는, 내 마음에만 쏙 드는 어떤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런 브랜드가 우리도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의 사람들과 울고 웃으면 되죠.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을 만족시키려다 내 사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